아까 하던 거에 이어서 하는 거라 제가 지금 바로 연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건 이제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아까 이만큼 해서 그래프 원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마스크에서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일단 지금은 마스크를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마스크를 보는 방법은 선택을 해주고, 이 노란 선이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에 아까 말했던 add, subtract 이제 옵션을 바꿔줄 수 있는데, 이제 인버트가 되면은 이제 반대쪽을 보여주는, 체크를 해보시면 알 거고요. 이 마스크 패스는 애니메이션을 줘서 계속 형태가 변해가는 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에 거를 가리고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뭐 움직임을 주든, 근데 굳이 위에 자체 레이어 자체 그 포지션을 줄 수 있는 값이 있는데 이걸 쓸 필요는 없겠죠. 이 마스크는 넘어가면은 이 레이어는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잘려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 마스크 패스 애니메이션은 뭐 이 꼭지점 하나를 드래그,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면 꼭지점을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꼭지점을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주면 원에서 이런 형태 변화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시면 쉬울 거예요. 이 값이나 위치나 이런 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스페이스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마스크 패더 값은 이 경계선을 흐릿하게 해주는, 포토샵과 똑같이. 근데 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건 이미 레디오 와이프에서 주어진 값이기 때문에 이만큼에 대한 라인은 정확하게 주어진 거고, 이 마스크에 대한 원래 경계선만 흐려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체 마스크를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마스크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마스크에 대한 이제 컬러 값을 다 다르게 줄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레이디어 와이프를 지워준 다음에 마스크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마스크 옵션에 대한 건 다 따로따로 먹습니다. 얘는 패더가 주어져 있고 얘는 패더가 없으니까 경계값이 흐릿하고 흐릿하지 않고, 그리고 마스크 오퍼시티 얘는 낮춰주면 이렇게 투명도가 먹습니다. 따로따로 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확장, 익스펜션은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기본적인 마스크의 라인은 노란색입니다. 이 노란색이 참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배경이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어두운 상태에서는 노란색이 참 잘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마스크 백을 자기가 흰 배경으로 디자인을 하겠다 이랬을 때 이 마스크들을 다 지워주고요. 이 마스크 라인, 이 필조차 없을 때 좀 이게 이제 다른 작업을 위해서 이제 논으로 해놓고 작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이 너무 아프죠. 마치 청록색 글씨를 보는 듯한 느낌인데요. 이런 컬러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노란색을 눌러주시면 컬러 옵션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바꿔주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흰색일 때는 거의 빨간색이나 파란색, 뭐 본인이 제일 잘 보이는 컬러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편하시고요. 솔직히 저도 맨 처음 시작은 학원에서 배웠는데 학원에서는 이런 것까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한 6강에서 7강 정도가, 7강까지도 아니고 한 6강 정도에서 이제 7강에 렌더 뽑는 것까지가 제가 학원에서 배울 수 있었던 다였습니다. 그 강좌 시간도 따지고 보면 한 달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우리나라 학원 강의에 대한 좀 안 좋은 점이라 할 수 있죠. 자, 저도 물론 학원에서 가르치는 제의를 받았는데, 주말 선생으로 제의를 받았지만 저는 일단 거절했습니다. 쉬는 게 더 좋거든요. 자, 어쨌든 이만큼 이제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그리고 뭐 무슨 이미지를 뭐 가지고 이미지 작업을 뭐 스케일을 키우고 작업을 할 때도 있는데,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이틀 하나 만들 때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다 마스크를 이만큼 주고요, 이 이미지를 키우면 스케일을 키워 보겠습니다. 이 픽셀이 깨지는 게 보입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직접 해보시면 아실 텐데 이제 흐릿하게 깨집니다. 깔끔하게 나오지가 않죠. 근데 모션 블러를 주는 애니메이션을 줄 때는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이 뭐 순식간에 그 값을 체크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와 마찬가지죠. 영화도 뭐 사람이 뭐 몇 프레임을 순식간에 뭐 몇 초에 몇 개를 넣어주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걸 확인을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만큼 먹어서 그런 건데 이게 값이 크지 않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데요. 좀 더 줘보겠습니다. 스케일 가서 키워서 지금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건 티가 잘 이제 확대했을 때 티가 확 나고요. 지금 화면에서는 좀 티가 안 나는데, 이런 깨지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샵 파일인 다른 것들 작업 파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저희 타이틀 이미지인 이제 보시면 이건 좀 크게 사이즈를 작업을 한 겁니다. 1280.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이미지들에 대한 사진들은 픽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확대했을 때 흐릿하죠. 깨지죠. 하지만 제 강좌에 이제 별 일러스트 파일을 가져오 보겠습니다. 이제 일러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 또한 확대를 해보면 경계가 깨집니다. 흐릿하죠. 하지만 이 별이라고 해야 되나, 이 햇빛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거는 원본의 소스에 대한 그 값을 가져온다는 건데요. 가져오게 되면 갑자기 깔끔해졌죠. 이게 일러스트레이터의 장점이 이제 벡터인데요.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샵 파일과 틀리게 포토샵은 픽셀로 이루어진 사진이고요. 이런 수많은 사각형들이 뭉쳐서 도형을 이루어지는 거라 그 값을 보여주는데, 이 벡터는 컴퓨터가 계산되어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컴퓨터 값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갖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할 때는 이제 크게 나오는 것들은 벡터로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나는 포토샵밖에 못한다 이럴 때는 이제 포토샵에서 큰 이미지를 정말 크게 만들어서 가져오셔가지고 작업하시면 되시겠죠. 그러면 사이즈를 줄여줬을 땐 더 선명해 보이고, 키웠을 때는 원 사이즈로 갔을 때는 다시 원래 그 크기로 가니까요. 근데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컴퓨터는 점점 버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러스트의 기본적인 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저도 기본밖에 몰라요. 포토샵에서 그려서 뭐 다시 일러스트에 와서 딴다거나, 포토샵에서 사진을 가지고 와서 뭐 만진다거나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애니메이션을 준다면 대충 이 원 값을 살려주시는 게 좋고요. 스케일을 뭐 이쪽에서 0에서 뭐 키워줬다, 그리고 뭐 다시 키워줬다가 나는 줄어들겠다, 이제 이런 바운스 효과를 주는 건데요. 뿅. 근데 여기서 다시 한 번만 하니까 느낌이 별로 안 사니까 적은 프레임을 움직인 다음에 다시 한 90%에서 다시 이제 뭐 85 정도 준다면 흔히 우리가 뿅 하는 바운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띠용, 이런. 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가지 작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마스크랑 비슷하면서도 마스크랑 틀린 점입니다. 마스크는
일단 다 깨지죠. 근데 이것과 비슷하게 에펙 자체에서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러스트로 파일을 지워보고요. 보통 이 마스크 툴은 우리가 그 레이어가 있는 상태에서 모양을 만들어 주곤 했는데 그냥 그리셔도 나옵니다. 또 하나의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면 일러스트레이터와 똑같이 스트로크 가스에 뭐 바깥선은 없앤다, 뭐 주겠다, 뭐 그라데이션 주겠다, 이런 값을 다 정해줄 수 있고요. 칼라 값은 이곳을 누르면 칼라 값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스트로크는 아까 말했던 타다타다, 그리고 두께를 정해줄 수가 있고요. 일러스트레이터랑 똑같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안쪽에 컬러를 바꿔줄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레이어를 선택하고 마스크를 씌워주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하시면 그냥 새로 생깁니다. 여기서는 지금 선택을 해줬으니까 마스크가 되는 건데요, 선택을 안 했을 때는 도형이 생겨납니다. 자, 아시겠죠? 근데 이거의 장점은 얘 또한 스케일을 키웠을 때 깨지지 않습니다. 지금 픽셀이 보이지가 않죠? 지금 뭐 사각형이라 좀 티가 덜 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을 할게요. 곡선일수록 좀 더 티가 나니까요. 그리고 중심점은 언제나 그 레이어가 하나 있다는 듯하게 가운데입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 경계가 뚜렷합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을 좀 선호하진 않는데요. 이유는 좀 메모리를 좀 많이 잡아먹는지 좀 버벅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많아질수록. 차라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러스트에서 만들어서 가져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이드를 열고요. 이 십자에서 만드는데, 이 도형을 만들 때는 중심점이 이 도형의 중심점이 아니라 이 무조건 화면의 가운데입니다. 여기다 만들어도 얘는 가운데고, 여기다 만들어도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투명 레이어 위에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니까요. 그러니 되도록이면 가운데서 모양을 만들어 주거나 그러시는 게 좋습니다. 자, 벌써 또 10분이 넘었는데요. 다음 강의 이제 이어서 또 녹화를 할 텐데, 천천히 작업을 하시면서 따라오셔도 됩니다. 모든 작업에 지금 아까 같이 뭐 띠용 하는 그런 바운스도 사실은 다른 편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기초를 알아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자기가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더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솔직히 더 깊게 들어가면 수학이나 뭐 컴퓨터 언어도 쓰이긴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알면 더 좋고 편하고 더 빠르게 만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기본을 따라하고 만들고 같이 알아가면서 이해를 하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